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송대와 대종사님 성탑 이 일대를 좀 같이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거처하시려고 지은 집이 지금 저희들이 규정하기를 금강원을 익산정부 건설하고 대종사님 주석처, 독립주석처죠. 그걸 이제 보통 저희들이 조실이라고 불렀지만 나중에 공식 명칭은 종법실, 대종사님 당대에도 종법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종법사님 계신 곳. 그래서 종법실 또는 종법원 했지만 지금 그 현판, 저희 이 공회당 건너편의 현판은 종법실로 붙어 있죠. 이게. 그게 금강원, 지금 금강원하고 종법실하고 그리고 송대가 대종사님이 거처하려고 처음에 의도가 이 종법실도 처음에 대종사님이 처음으로 머물러 온 건 아니었죠. 그러나 상황에 의해서 대종사님이 거처를 옮겨와서 이제 종법실로 사용이 됐죠. 금강원, 종법실, 또 송대는 이제 별채같이 두고 좀 휴식도 하고 하시려고 지은 건물이라서 이 세 건물을 지금 제가 있기로는 임시수의단에서 영구 보존, 특별히 잘 하려고 해서 대종사님 거처로서 우리 세 곳, 금강원, 종법실, 송대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송대를 기억할 때 대종사님이 거처하시려고 지으셨다는 것이 1번으로 우리에게 규정돼야 됩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원기 26년 1941년 가을에 대종사 휴식이죠, 휴식.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전을 편수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수행편, 정전에도 보면 교의편,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편으로, 이렇게, 묶어서 또 갈고 닦을 수잖아요. 갈고 닦아서 이 정전을 편수하려고 하려면 한적한 장소, 거기서 꼭 정전을 쓰고 그러기도 하시겠지만 그것보다는 좀 정신을 좀 쉬시기도 하시고 그럴 목적으로 이 건물이 지어졌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을 질 때 학원생들을 공동출역이라고 해서 나와서 이제 터닦기, 옛날에는 다 터닦기를 했나 봐요. 건물 그 바닥 이렇게 아무래도 이게 야산이었잖아요. 지금 야산이니까 이렇게 반듯하게 져야 되니까 깎으면은 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다지나 봐요. 사람 힘으로 이렇게 탕탕탕 다져도 그게 상당히 단단해지나 봐요. 그게. 근데 옛날에 저희들 성 가보면은 토성들 보면 이렇게 그거 어떻게 근데 굉장히 단단하고 오래 있잖아요. 그것이. 그런 거 보면 참 흙의 힘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다졌는데 이때 원각가를 같이 부르면서 작업을 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지금 저게 제가 알기로 3칸 계량 한옥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정식 한옥이 아니라. 그리고 남쪽에 화장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쪽에 화장실이 있었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없죠. 그래서 이게 보면 송대를 지으면서 대종사님께서 나도 좀 한가해야겠다. 그리고 별채 지어놓고 좀 쉬어야겠다. 그러니까 별채 개념이죠. 별채 개념으로 지으신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건물이 나중에 대종사님 성탑이 들어서는데 성탑을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살피는 노전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결과론적 설명이지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건물을 이야기할 때 원기 27년 1942년 방문사 주지 우에노 우리가 보통 상야라고 하죠. 상야
우에노가 이곳에서 머물면서 그 당대의 불법 연구의 그 서적, 그러니까 교리죠, 교리 체제죠. 교리 체제를 이게 와서 이렇게 봅니다. 본다는 것은 검열이죠, 사찰이죠. 이게 그 뭡니까, 일제에게 뭔가 방해가 되냐, 뭐 이걸 이제 보러 왔는데, 여기 머물면서 이제 이걸 쭉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소태산 대종사를 상현우사가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가르침이나 이런 것이 어떤 뭐 일제라는 시각이 아니라 이게 상현우사가 그걸 벗어 던지고 진리적 차원에서 보신 것 같아요. 상현우사도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좀 이런 면에서 보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일본 조동종 소속이지 않습니까? 일본 조동종의 종조, 이게 조동종이 시작했던 도원선사보다 위대한 스승이라고 이렇게 평을 합니다. 이게 존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상적 접근을 했다가, 나중에는 진리적 관점으로 상현원사가 보신 듯 합니다. 이런 면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 현장에서요. 자, 이 대목이 재밌는 게, 김정용 문사님이죠. 저희들은. 저희 때 총장님, 이제, 그 원광대학교 총장님 하시고, 이제, 전무 출신으로 살았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문사님 직접 이제, 이렇게, 그 대운사님 당대도 이제 회상하고 일대기를 정리해 놓은 삶인데, 여기에 송대를 짓고 적용하신 대종사,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이 좋아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송대는 대종사님께서 명하셔서 목수가 설계를 해서 지었는데, 그때 대종사님께서 하나하나 살피고 조경까지 하셨다. 여기 조경 나오죠? 조경. 자, 조경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그곳은 풀과 나무가 우거진 야산이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송대는 소나무 그 산이잖아요. 근데 이런 야산이었다는 거죠. 송대를 지을 때 매일같이 나오시어 대종사님이 매일 나오셨다는 거. 학원생들을 추력하게 하였다. 공동 추력에 나오지 않는 학원생들은 거명까지 하셨다. 이름을 불렀다는 거죠. 안 보이는 사람의 이름을 부르셨다. 대중이 듣게 하시고 본인들에게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이다. 자, 이 다음 참 재밌습니다. 정원을 만들 때 대종사님께서 돌을 옮겨 놓을 자리까지 일일이 지적하여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송대 가면은 사실은 정원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종사님께서 가면서 여기다 싸라 저기다 싸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보존이 돼 있는지 제가 그건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이게 제가 자, 현재까지도 대종사님께서 놓으라고 하셨던 자리에 돌들이 놓여 있음을 본다. 그러니까 문사님이 이 글을 쓰실 때까지는 그대로 놓여 있고 지금도 그대로 놓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날 굉장히 큰 돌을 대종사님의 지시에 따라 문산 김정용이죠. 김정용 종사님이죠. 나와 오치훈, 안수근 등 넷이서 들기까지는 했는데, 일단 들기까지는 했어요. 놓으라고 하신 곳까지는 옮기기가 어렵다. 들긴 들었는데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송제국, 정산용사님 집안이시죠. 송제국 씨가 번쩍 들어 옮겼다. 송제국 씨는 정산종사님 집안분으로 키도 크고 건장하셨는데 추력에 잘 나오지 않고 숨어서 좌선에만 전념하였다. 규칙을 잘 지키지 않고 살았던 것이다. 이분이 우리 넷이서 힘들어하며 옮기려던 돌을 저리 치시오 하면서 혼자 들어 대종사님께서 놓으라는 자리에 놓았다. 제국이 저놈 꾀부리고 안 하더니 저렇게 잘하는구만 하셨다. 이분 재밌는 일화가 많아요. 이분이 총부가 산업부에서 말 키웠는데 이게 위탁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사들 아마. 근데 이 말을 타고 막 돌아다니고 해가지고 뭐 하여간 좀 자유형음 있죠. 근데 야,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송대 가면 어디를 봐야 돼요? 정원석을 이게 대종사님이 다 놓구나. 그래서 이 정원석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지금 사실은 송대가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가는 이 계단이 있었어요. 사진 보면 나와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사라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대로 두고 했어야 되는데 뭔가 현대적 관점으로 그걸 없앴다고 한다면 저는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그걸 또 손대면서 아마 조경석이 또 손대지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그걸 보존했어야 됩니다. 지나간 일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걸 신경 써야 된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송대는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휘하고 감독하여 지으셨는데 얼마 사용하지 못하고 열반에 드셨다. 그렇게 됐죠. 1941년에 가을부터 지었으니까 실제로는 사용이 1942년부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43년에 열반하니까 얼마 사용을 못하고 돌아가시는데, 이 대중출입과 관계된 이 법설이 대종경 실시품 43장에 나와요. 여기서 이 본문을 읽으면 참 여기만 해당된 건 아닌데 여기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대종사 대중출역이 있을 때 매양 현장에 나오시사 친히 모든 역사, 여기서 역사라는 것은 힘쓸 역자 쓰니까 힘쓰는 일이에요. 역사를 지도하시며 항상 말씀하시기를 영육의 6대 강령 가운데 육신의 삼강령을 등한시 않게 하기 위하여, 이게 정신의 삼강령, 육신의 삼강령에서 정신의 삼강령이 우리가 수양연구치사 이렇게 말하고 육신의 삼강령으로 의식주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런 일을 소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출력을 시키노라 하시고, 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력하지 않는 사람이 있거나 나와서도 일에 게으른 사람이 있을 때는 이를 크게 경책하셨다. 이게 시시품 43장에 나오는데 이 본문을 송대에서 읽으면 실감이 있는 법설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또 이 송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송대가 원강을 여기서 원강이 창간되죠. 우리 현재 보고 있는 원강이죠. 근데 이 원강은 사실은 초기 교단의 월말도식 월보 회보를 이어서 창간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단의 원불교 대종사님 당대 이하부터 기록을 철저히 해오셨는데 기록을 계승한 그런 장소이기도 하다. 이제 재미로 알아둬야 될 거, 요 뒤에 옛날에 제가 지금 산업부, 지금 공회당 지금 종법원 그 일대 산업부 창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창고에 이건 나중 일인데 원강이 편집실 겸 인쇄소가 일로도 옮깁니다. 이 사진이 지금 있어요. 초교단 사진이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송대를 쳐다보면 대종사 성탑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대종사 성탑인데 이게 이제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유인물 이쪽에 한번 박용덕 교무의 책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해 가을 양혜련이 조실문안 인사차 왔더니 총부 대중들이 눈에 띄지 않고 대종사님 혼자 계셨다. 이게 인사로 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들이 없고 대종사님만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셔요. 모두 황등 반박. 제가 옛날에 황등유런 말했던 적 있죠? 이게 현재 아가페 정원 있어요. 여기 가보면 아가페 정원. 아가페 정원 뒤쪽에, 뒤쪽 산이에요. 그러니까 황등 반밭에 밤 따라갔다. 너도 갈 거냐? 이렇게 물으시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황등 반밭 가려면 우리 같으면 요렇게 나가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우리 반백년 기념관에서 성탑으로 가는 길 있죠? 이게 길이에요. 길 옛날. 원래 쭉 해서 이제 황동으로 가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 길이죠. 송대 옆을 한 바퀴 지금 송대 쪽을 대종사님께 돌면서나 말씀하시기를 이 땅은 한 평에 6전씩 주고 샀다. 그 당대 6전이 얼마씩인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땅이 금값이 될 것이다. 양혜련은 이 터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땅이 된다는 말을 듣고 그냥 희망을 주는 말씀이거든. 게 이 땅이 아주 이제 좋은 땅이 될 것이다. 요즘같이 땅값 오른다는 소린가? 그런 생각은 아니겠죠.
했는데 대종사 열반하시고 6년 뒤 여기에 성탑이 건립되어 그 가치를 알게 되었다. 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면 대종사님께서요 어떻게 돼요? 당신의 묘지 장지를 장만해 놓고 가셨다고 뒤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도 바라볼 수 있고 다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그 장만하고 가신 면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자, 이제 대종사님 좀 열반 과정을, 성탑을 얘기를 하면 열반 과정을 좀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대종사님이 현재 1943년, 원기 28년 5월 16일 날 최후법설을 하죠. 최후법설을. 그게 지금 현재 대종경에 나와 있잖아요. 대종경 부처품에 최후법설이 지금 나와 있는데, 그 끝나시고 종법실, 이 건물, 저희 공회당 옆에 종법실, 거기서 점심 공양으로 이제 법설 끝나니까 점심 드셔야 하잖아요. 오전에 이제 법회 보고, 우리도 일회 법회 보고 교당에서 같이 점심도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대인사님 상추쌈을 맛있게 드시고, 또 이제 도착한 이제 우편물 같은 거, 대종사님 우편물을 보관할 건 잘 보관하고,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걸 이제 하시는데 우편물 점검하시고 갑자기 복통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근데 이게요, 부처님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부처님은 계속 길 위의 성자잖아요. 계속 움직여서 이 마을 가고 저 마을 가고 이렇게 가는데, 부처님 공양을 춘다라고던가, 그렇죠? 춘다를 공양해서 여러 설이 있는데, 전단나무 버섯을 드셨다. 마지막 드신 것이. 근데 상한 돼지고기다. 근데 저는 돼지고기 설이 맞을 것 같은데, 이걸 듣고 부처님도 복통, 그리고 설사, 대운사님도 요 복통이 된 뒤에 지금 여기 종법실 보면은 뒤에 별채로 목욕실과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열고 닫고 그 마루가 있으면 마루 이렇게 인도의 브릿지 있죠. 런던 브릿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이 이렇게 내리면 연결이 돼요. 거기 화장실 아마 자주 다니셨을 겁니다. 이때. 예. 그래서 거기를 가보면 여기 대종사님께서 이 편찮은 기간 동안 화장실 복통으로 많이 다녔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5월 16일 날 병고가 발생하셔서 5월 27일에서야 이리병원, 저녁에 이리병원에 입원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11일간을, 자, 생각을 해보세요. 11일간은 저 종법실에서 편찮으신 거예요. 화장실도 가시고. 자, 이걸 머릿속에서 그리세요. 머릿속에 드라마 보듯이 그리시라고요. 11일간을.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자들이 막 권유를 해가지고, 의사들이 와서 뭐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하죠? 방문해서 치료 왕진. 왕진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5월 27일 날, 이 과정이, 지금 구타원님 일기도 있고, 이은석, 선진의 일기도 있고 해서 이걸 상당히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가 대종사님이 6월 1일 날, 그러면 5월 27일 날 입원하셨죠? 저 봅시다. 28, 29, 30, 31일, 1. 며칠? 5일 입원하시고 열반에 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돌아가신 과정이 전에까지 제자들이 인지가 안 돼 있어요. 대운사님이 편찮으다고 그런 것이 인지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감각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 그리는 거예요. 5월 16일에서 이 전체 그러면 며칠이에요? 발병 후 며칠 만에 돌아가셔요? 16일. 5월 16일이니까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일. 30일이다 6월 1일. 그래서 대충, 그러니까, 달로 치면 한 반달 정도를 편찮으시고, 제자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괜찮으실까 이거 생각을 해보면 이게 걸려. 좀 실감이 오죠? 어느 정도이신지. 근데 이게, 또, 이건 이제 여담인데, 대전사님이 태어나실 때가 한 2시경으로 봐요, 지금. 여러 설이 있지만 2시경이 설이 좀 많이 있는데, 돌아갈 때도 한 2시 반이라고 하니까 비슷한 날짜에 재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몰라도 돼요. 그리고 그 뒤에 6월 1일 날 열반하시고 6월 6일 날 발인식 갑니다. 6월 1일 날 하고 6월 6일 날 하니까 그러면 5일장이죠. 이런 게 2, 3, 4, 5, 6. 그리고 7월 19일 날 이제 그 뭐죠? 종제. 대종사님의 종제는 정산종사님 말을 하려면 모든 대중에게 법연을 맺게 해주기 위해서 이 종제 기간을 지내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공전, 대종사님께서 이 열반 과정 있죠. 이게 대종사님의 열반 과정은 저는 이게 경전화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이 일대기 써놓은 기록이 경전이다. 이걸 경전으로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대종사님 열반 과정에 보면 우리에게 공전을 해줘요. 개송을 내리면서 공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건요 어찌 보면 법의 공화제예요. 법을 전하는 공화제 같은 거. 지금 정치제도로 따지면 옛날에 왕에서 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조건이 되는 사람들이 다시 또 올라가듯이 법에 저는 공화제고 민주화다.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법복제작을 이때 하는데 이게 법복이 결국은 나중에 상복이 돼요. 상복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이제 결국 상복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제목을 우리가 이제 안 쓰는 용어인데 행복이라고 썼는데 이 행이요. 행할행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해봐요. 당신의 교법을 실천해라. 행해라. 그래서 이 법복을 입고 사막팔조 사원사회를 실행해라. 이게 법을 실행하는 옷이고 은혜를 보훈하는 옷으로 삼아라. 이렇게 깨달음과 법을 굴리는 전법의 법복으로 삼아라. 이런 뜻으로 이걸 해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법복도 이 재밌는 것은 현재 이 법복을 대종사님께서 그러니까 민성경, 이대교 이런 분들하고 직접 이렇게 같이 의견을 내서 만들었다는 이 과정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때 당대 지금 사진 보면은 약간 속이 보이는 검정색 그 있죠. 우리 대종사님 열반 과정에 보면은 그 검정 법복이 나옵니다. 이게 한 200벌 정도를 이게 2년에 걸쳐서 계속 빨리 만들으라고 했던 거 보면 이걸 한 걸 보면 대종사님께서 열반을 준비하셨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종사님의 이 과정, 열반 과정을 생각을 하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금강산에 수도하러 간다는데 실제로 대종사님 금강리 그때 당대 그 지명이 금강리였어요. 이런 것들도 뭔가 예시를 계속 해주고 있는데 대종사님 열반에서 참 그 중요한 그 내용이 상중쌈을 드시면서나 돌아가신 이 평범한 열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제자들이 또 병원에 가자고 하니까 또 이제 병원에 가셔서 우리도 부모님이 너무 아무것도 안 아프고 돌아가시면 굉장히 서운하다고 다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에서 한 3달 정도 편찮으시고 돌아가시면 좋은데 대종사님 그렇게는 안 하시고 한 보름 이 정도 한번 이 아쉬운 제자들에게 아쉬운 정을 이렇게 했던 것 같고 문병호는 제자들하고 참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 과정이 보면 그래요. 그리고 그때 종법실 여기 뒤에다가 원숭이 황정신행님이 보내서 원숭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동물원이에요. 지금 갖고 이 일대 와서 이 구경하러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원숭이 밥 챙겨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황이 마지막 그 대종사를 마지막 봤던 사람이 기록상으로 황희천 그러니까 대종사님 면회를 아무나 못하게 해요. 막았어요. 그걸 심하게 막아가지고 나중에 대종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 면회 못했던 분들이 막 원망이 심했어요. 근데 이제 황희천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봐요. 그때 여러 가지 이게 가니까 대종사님이 멀쩡하니까 꾀병 부리신다 보니까 대종사님께서 야 나 금방 죽을 사람이야 이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요 상상이 안 갑니다. 아주 평범하잖아요. 대화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물어봐요. 이 경찰서에서 무슨 회의 같은 거 할 때 뭔 일이 없냐, 이게 불법 연구에 대해서 뭐라고 한 거 없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서나 던진 말이 이게 유명한 말이죠. 식은 밥 한 덩이가 그리 큰 것 아니다라는 말을 이 화두 같은 말을 던집니다. 그리고 좀 더 있다 하라는 것을 뿌리치고 황희천 순사가 지금 이리병원 터 있어요. 거기서 옛날 이리경찰서까지 그렇게 안 멀어요. 자전거 타고 가면 더 빠를 것이고요. 그게 걸어가도 몇 분 안 걸리죠. 길어야 한 20분? 20분이 보여요. 빠른 걸으면 10여 분이면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사이에 오니까 대종사님께서 열반했다는 전화가 이제 오는 거예요.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황희천 순사도 정말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평범한데 생각해 보면은 거의 뭐 일반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이때 식은 밥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불법 연구회를 그 순사들이 문 닫게 하면은 포상으로 뭐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해갖고 포상 그거 받아갖고 그거 식은 밥이라 이겁니다. 식은 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대종사님께서 6월 1일 창립총회를 하고 이게 1924년 6월 1일 창립총회를 하고 1943년 6월 1일 열반해서 딱 19년간 6월 1일 공식적으로 창립총회하고 6월 1일 날 열반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6일 대제 지내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자, 이 소태산의 열반을 어떻게 봐야 되냐? 저희가 이제 송대를 가면 옆에서 이렇게 항상 대종사님 성탑을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바라봐지지 않습니까? 옆에서 저는 일제는요, 이 모든 과정으로 보면 일제는 대종사님을 한편으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경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온한 그 사상가로 표는 안 나는데 언제 대하면 느낌이 불온해. 일제가 보기에. 대종사님은 그런 면에서 일제의 그 강제, 일제의 행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끝까지 어느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돌파하시려고 했던 면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개미열반상은 그 정말 은혜의 열반상인데 제자들에 대한 아낌없는 사랑이죠. 왜냐하면 당신의 열반으로 불법 연구에 대한 이렇게 불법 연구 문 닫게 하려고 거의 서류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예요. 도장만 지금 이제 해산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계속 지연시키는 거죠. 그리고 일제가 더 큰 죄업을 쌓지 않도록 하는 구제의 은혜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일제도. 그러니까 강자가 제대로 된 강자 노릇을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어떤 그 따끔한 얘기를 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어쨌든 저희들은 이 송대에서요.
소태산 대종사의 송대가 성탑을 지키는 노전 역할을 한편으로 하는 거잖아요. 송대가요. 이렇게 보면은 대종사 성탑을 이렇게 우리도 송대에 가면요. 송대가 이렇게 노전 역할을 하듯이 대종사님의 교법을 수호하고 실행하겠다는 이 공부인으로서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송대에 가면 첫 번째가 소태산 대종사의 교법을 내가 실천하겠다. 이 교법을 지키겠다. 이런 게 그 안에서 우리가 벌어져야지, 그게 뭐 송대를 가보니까 뭐 어쩌다 저쳤다 이런 얘기보다는 앞으로는 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 아래 성탑, 대종사님 성탑 아래 대종사님 성비 있어요. 성비. 비. 여기가 글자가 쫙 써져 있어요. 정산용사님 쓰신 글씨잖아요. 요즘 좋아요. 핸드폰 켜서 대사전 검색해서 딱 치면요. 이 원문이 쭉 나옵니다. 거기서 한번 읽어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송대, 우리가 보통 송대라고 하잖아요. 왜 송대요? 소나무가 이렇게 만약 송대잖아요. 그러면 총구에 나무가 이렇게 있죠. 지금 저희 보면 총구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들을 대종사님 당대의 나무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대종사님 당대의 나무에서 우리가 이렇게 사진도 찍어야지 멋있다고 사진만 찍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총구를 항상 옛날 어른들 말씀을 들어보면 총구는 참 특별하게 대종사님 당대 때 총구는 특별하게 보여줄 것이 없었대요. 멋있는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막. 근데 이게 정돈된 미가 있었나 봐요. 딱 정돈. 그리고 소박하면서 이게 하이라이트인데 훈훈했대요. 이걸 저부터 많이 느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총구를 느끼는 첫 번째 감정이 대종사님이 계신 이곳이 너무 훈훈했나 봐요. 따뜻함. 이렇게 많이 옛날식으로 말하면 친정집 가면 이렇게 안도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었나 봐. 그리고 그게 뭔가 더 이렇게 신선했대요. 항상.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적 외형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대종사님 영정 있잖아요. 저기 종법실에 가면 대종사님 영정이 있는데 그 영정을 제자분들은 항상 그랬대요. 대종사님 그 모습이 아니야. 그랬대요. 어떤 모습? 여기서 빛이 이렇게 나는 게 아니더만요. 내가 여쭤봤더니 싹 이렇게 조명이 피부에 싹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면 사람이 눈부셔서 어떻게 봐요? 못 보죠. 이게 이렇게 하여간 내 느낌이 그래요. 이렇게 싹 있는데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마음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마음에서 그 마음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 대종사님이에요. 그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간 대종사님을 그리면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 마음에서 있는 그 말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총구에 나무들이 있는데 이 나무들은 대종사님의 법서를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요, 총구의 나무를 청법수라고 이름을 지어봅니다. 그래서 이 총구의 나무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어떤 법서를 들으셨습니까? 하고 정중하게 여쭤봐야 됩니다. 거의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많은 나무들이 초기 교단의 사진에 나타난 나무들이 상당수가 대체목입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 심은 그 자리에 그런 게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소태산 당대의 청법수인 대각전의 벚나무 옆에 벚나무 있죠? 벚나무하고 느티나무 괴목 가장 큰 한 그루만 기냐 옆에 세 그루인가가 있죠? 옆에 키도 기냐는데 옆에 치는 논이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전문가들이 말이
기기도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안전하게 큰 나무만 말합니다. 큰 나무. 그리고 벚나무는 대각전을 지으실 때 심으셨던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많이 이제 노후돼가지고 그 나무도 그 나무에서 다시 그 자식대 나무로 있죠. 종묘 있잖아요. 옮겨서 또 심고 하는 과정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기 공회당 앞에 나무가 더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나무가 어떤 법문을 들었을까라고 했을 때 대종경 인도품 34장에 신년을 당해서 대종사님께서 세배를 받으시고 세배로 그 난세를 무사히 살아갈 비결해서 내리신 법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난세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때가 상당히 시국이 썩 안 좋아야 돼요. 난세니까. 이 법설이 지금 선원일지에 보면 병자동선, 그러니까 1936년 말에서부터 37년 초에 이때의 그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37년 2월 17일 음력 1월 7일 수요일 종사주께서 대종사님이죠. 내놓으신 처세요결 맞죠? 이것 중 급지상사원 안시불망위라는 말씀을 실행하여 이용하라는 데 대하여 말씀하셨다. 이 중에서 따로 하나만 딱 말씀하신 것이 기록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걸 추론하건대 대종경 인도품 34장의 이 처세요결 법문은 1937년 신년 법설로 저는 여겨진다. 이게 이제 추정이에요. 그래도 이때로 보여지는데 이게 대각전에서 하셨을 것으로 저는 일단 보고요. 신년 아니면 공회당인데 일단 저는 대각전을 봅니다. 그럼 대각전에서 이 대종경 인도품 34장을 봉독하고 아마 이 법설을 대각전 벚나무와 느티나무는 들으셨지 않았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돌아오는 난세를 무사히 살아갈 비결 하나를 일러줄 터인즉 고감을 삼으라 하시고 서년의 시한수를 써주시니 갖고 이쪽 나오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대로 행한즉 이대로 행한 이는 늘 안락하리라. 안락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서년이 등장하죠. 서년. 이 서년이 누구냐면 월파 육팽로 이분이 원조입니다. 원조. 요 시의 원조예요. 원조. 그리고 이 시를 또 강정산이 사용했다는 또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육팽로 월파 증산 소태산의 이 시 있죠? 시가 단어가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제가 요것에 대한 글은 제 책이 하나 있어요. 원불교 남도와 만나다에 상당히 자세히 상당히 제가 이거 좀 밝혀놓은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을 난세에 사용할 시로 썼는데 이때 아마 대각전에서 이 법설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월말통신 월보 회보에 보면 주로 이제 월말통신이 아니네요. 회보상에 보면은 그 한때 익산교당에서 종사주 법자에 출석하시사 또는 오르시사 일반 대중 또는 대중에게 향하여 또 여러 제자에게 또 이런 투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는 그 시작되는 그 법설이 있는데 이런 법설의 설법처는 대부분 대각전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봅시다. 대종경 수행품 8장 한번 펴보세요. 대종경 수행품 8장 여기서 보면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나오죠.
이 법설도 대각전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25장. 또 대종사 예외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했죠.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농후한데 어쨌든 이건 이제 더 따져봐야 되지만 한 번 더 진짜 맞을까 하고 확인도 해보시고 해서 과연 대각전의 벚나무와 느티나무는 어떤 법설을 들었을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나오는 게 소태산 대종사 당대 공회당, 이제 공회당의 벚나무가 들었을 법문입니다. 여기 벚나무 있죠? 제가 학교 다닐 때보다 더 연세가 드셨어요. 아니, 왜 지나갈 때마다 좀 연세가 많이 드셨네. 이렇게 돼요. 여기 벚나무님께서요, 대종사님 법설을 우리 많이 들으셨어요. 가서 여쭤봐야 돼요. 어떤 법설을 들으셨습니까? 가서서 저에게 좀 좀 일러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저기를 가야 돼요. 그래야지 벚나무인가 보다? 오래됐네? 아이고, 이것도 오래 살기는 좀 그러겠네? 이렇게 가면요, 우리가 사실은 대종사님께 죄송한 겁니다.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게 공회당 선방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이런 게 나오죠. 아까도 말했죠. 한때 익산교당에서 종사님 법좌에 출석하사 대중을 향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로 이제 올바투신 월부 회보상에 등장하는 이건데, 이 중에서 특히 대종경 수행품 58장 펴보세요. 대종경 수행품 58장 수행품 대종사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우리 공부법은 저는 이 법설은 아마 이 공회당에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이게 초반만 한번 읽어볼게요. 선원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공부법은 난리 세상을 평전할 병법이요 그대들은 그 병법을 배우는 훈련생과 같다 하노니 그 난리란 곧 세상 사람의 마음나라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난리라. 그래서 쭉 이어집니다. 이런 이 법설을 듣고요, 벚나무님께요, 들으셨어요? 하고 한번 여쭤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 지금 영춘원 종법실 영춘원이라고도 하고 종법실이라도 하는데 지금은 종법실이라고 하죠. 저는 그냥 붙여갖고 해서 영춘원 종법실 이렇게 잘 용어를 쓰는데 앞뒤로 전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팔타원 황정신행님이 기념식수 하신 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건 왜 알게 됐냐면은 조정교무님이 들은 증언 얘기는가. 그리고 앞에 소나무도 기념식수했는데 소나무는 대체목입니다. 앞에 종법실 앞에 소나무가 있었는데 지금 소나무는 대체목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게 이게 과연 여기 있는 전나무가 들었을 합한 법설이 뭘까? 라고 보면, 근데 이제 전나무 키가 크죠. 13년도에 영춘은 굉장히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재밌는 것은 이게 법설 중에서 월말통신 21호, 이거 자료 좀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중의 손바닥은 불에 데인 손같이 호닥호닥 이렇게 뜨겁다는 거죠. 하여짐을 깨달을 때 박수의 소리는 금강원에 높아졌다. 그래서 여기서 그 당대에 금강원을 익산 본관을 지칭하는 말로 금강원을 썼어요. 대종사님 계신 곳을. 사회는 오늘은 법의 박람회이니
여러분은 정신을 모아 구경하시라. 는 권사의 1층 장례는 긴장미를 가하였다. 최후로 종사중계 대종사님이죠. 대종사님이 조선박람회에서 얻은 감상을 말씀하시니 이게 이때 이제 조선박람회를 보시고 오셔서 설법을 한 우리가 이렇게 설법 한 게 지금 그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나중에 법설 기재는 별지에 내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놨는데 상당한 뒤에 이게 실립니다. 좀 뒤에. 일동은 가히 열광적이었다. 김남천 씨의 환희에 넘쳐 성성한 백발을 흩날리며 추는 그 무도, 전삼삼 씨의 감탄에서 우러나오는 묵묵한 재배는 만장의 흥기를 고무하였다. 불가피이다. 이게 우리 현재 대종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춤추시고 막 대종사님의 법풍을 진작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법설이 뭐냐면 우리 현재 지금 기틀을 알면 편안할 것이다 해서 등장하죠. 이게 지금 대종경 천도품 6장 맞죠? 천도품 6장 화재보험 그 이야기가 나오죠. 화재보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아마 이게 공회당에서 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은 이게 공회당이라 영춘원에서 그 금강원보다는 영춘원에서 했을 법설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정도의 법설은 이 전나무를 보면은 이 법설을 같이 좀 읽어봐도 좋지 않을까. 제가 아까 지금 금강원이 아니라 영춘원입니다. 영춘원 종법실 영춘원 쪽에서 하신 법설로 해서 펴볼게요. 대종경 천도품 6장. 천도품 6장. 여기 나오죠. 대종사 서울박람회에서 화재보험 회사의 선전시설 보시고 한 감상을 얻었다 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게 지금 이 법설이에요. 이때 하신 법설인데, 그러니까 정확히 나오죠. 이때 시창 14년 11월 월마특신 21호에 실려있는 이때 법설 하신 거예요. 자, 여기도 보면은, 대종사님께서 서울 조선박람회에서 화재보험 회사의 설비물을 보신 거예요. 저도 이거 지금 위치 파악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딘가, 이제.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지금의 대종경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7쪽에 보세요. 7쪽에 보면은, 변함이 없는 소소한, 우리 현재 대종경은 영식으로 돼 있죠. 영식. 그때 당연히 정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령. 저는 이 영식 정령이 우리 현재 정신 수양할 때 이 정신하고 관계된 말이라고 봅니다. 이게 대종사님 쓰는 정령은요, 일반 사람이 쓰는 정령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언어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글정, 정령할 때 신령할 령.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하여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라고 하잖아요. 이 정신을. 이것하고 연관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일단의 정령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은. 우리 현재 1.0식 이렇게 돼 있죠. 어느 하나의 정같이.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상당히 1단이라고 하는 거 보면 수양력이 연관된 표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 처음의 표현을 가지고 이때 표현을 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 네 번째로 총부 정문. 지금 청하원하고 교정원 별관 사이에 있는 소나무 있죠? 소나무가 이렇게 멋있는 소나무가 있어요. 이 나무가 들었을 만한 법문은 확실하게 있죠. 현재 대종경 실시품 21장. 지난번에도 첫 시간 때 이 공부했어요. 갖고 대종경에 보면은 실시품에 총부 정문 밖에 나오시면 그때 아이들한테 인사해라고 하니까
인사를 하면 과자를 주겠다 하니까 가시다가 대종사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벽장에 과자 그 종법실 벽장에 과자가 있는 거예요. 과자. 그 과자 우리도 거기다 과자 하나씩 넣어놓고 하나씩 이렇게 받아보는 재미도 있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해서 과자를 주신 얘기 그 신뢰, 신용을 지킨 이게 신용 관계는 우리 그 최초보고에도 나오죠.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에도 그 신용 얘기 나오고 계문에도 나오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법설을 이 소나무가 들은 거예요. 이게 소나무님 앞에서 이 법설을 딱 읽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대각정 오르는 길, 이제 원흥각 일대의 아마 거기 오래된 소나무는 이 대종사님께서 최후 법설 하시기 전에 그 그러니까 지금 그 아이 중에 경에 붙인 분이 융산 송천은 그 선지님이다라는 그 말씀이 계시는데 이러한 광경을 보신 거죠. 이 나무가. 이게 그때 우리가 여기서 대종경 부처품 14장의 첫 단락을 같이 읽어보면 아주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해보게 됩니다. 제가 그 나무 어디 말했죠? 한번 봅시다. 나무가 처음에 대각전 벚나무하고 느티나무 괴목, 큰 괴목 있죠. 그때 거기가 옛날에는 과수원 있잖아요. 거기에 원두막도 있고 그랬었대요. 대종사님 그 원두막에도 가시고 지금 복숭아밭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지금 상상해야 돼요. 다. 그 다음에가 여기 공회당에 있는 벚나무, 그 다음에 저기 종법실에 있는 전나무, 키 큰 나무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그 교정원 별관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를? 그러니까 교정원 별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반타원형 건물 있죠? 지금 거기 소나무, 그 다음에 원흥각, 지금 대각점 올라온 원흥각일 때 오래된 그 소나무들은 분명히 대종사님을 뵙고 그 일대에 설법하시는 대종사님 법설을 들으셨으니까 오늘 제가 제시해준 법설 중 하나를 가지고 그 소나무 곁에서 한번 읽어보고 들으셨습니까? 해서 제가 들었습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문을 순례해주지 않으시면 대종사님이 천국에 계실 곳이 없어요. 계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대종사님 지금 천국에 계실 곳은 성탑밖에 없어요. 성탑에서 어디 가실 데가 없어요. 우리가 대종사님이 하셨던 이 법설을 우리가 봉독하고 명상하고 또 실천할 때 그곳에 대종사님께서 자주자주 오셔서 즐겁게 오실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꼭 그러시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 나무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